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정치 맛집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전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이재영 전 의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검찰 얘기부터 해봐야겠죠? 뭐 요새 가장 뭐 다른 말씀부터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검찰 줄사표, 검찰 쪽은 좀 잘 아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사실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태로 이 상황이 일단락이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송강 고검장하고 뭐 또 한 사람 일선지검장 지검장 사표를 냈는데 사표를 냈으니까 뭐 수리가 돼야겠죠. 뭐 하기 싫다고 하니까 받아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여기서 계속 오히려 무슨 징계 내지는 좌천성 인사 얘기를 해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고 키워나가는 게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아니, 노만석 대행이 사퇴하면서 끝난 거예요. 그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검사장들이나 검사가 예를 들어서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책임져라 내지는 사퇴 요구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끝났어요. 근데 왜 계속 이걸 문제를 키우죠?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니, 김용남 의원이 맞는 지적을 했는데 주어를 얘기를 안 해요. 누가 문제를 키웁니까? 참아. 여권이 문제를 키우고 있잖아요. 아니, 이게 노만석 대행하고 정진우 중앙지검장 이 사람들 잘못했어요. 본인들이 그 수사팀이나 이 공판팀 의견이 맞다 그러면 그냥 본인들이 접수하면 돼요. 그걸로 뭐 징계를 합니까? 뭘 합니까? 못해요. 근데 그 책임을 회피했고 물러났으니까 여권 입장에서는 이게 여론이 좋지 않거든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지만 그냥 사겨야죠. 근데 자꾸 아마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좌천성 전보를 해라, 뭐 징계를 해라, 수사를 해라. 근데 뭘로 수사를 하죠? 이걸 가지고 항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객관적으로 그 검사장들이 한 행위를 보면 18명이 연명을 하긴 했지만 검찰 내부 게시판에 총장 권한대행을 향해서 이 이례적인 항소 포기의 경위와 법적 근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게 항명입니까? 어떤 명이 있어서 거기에 저항했을 때 항명이잖아요. 근데 지시도 명령도 없었다. 이게 이제 정부 여당의 입장인데, 근데 항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안 맞고 자꾸 공무원 집단행동 얘기를 하면서 공무원법 66조를 얘기를 하길래 찾아봤더니 그거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하여 집단행동을 할 때 적용하는 조항이에요. 지금 이 상황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감정적으로 지금 이른바 이제 검찰들이 보이고 있는, 검사들이 보이고 있는 선택적 정의라고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뭐 지나친 감정 소비라고 보고 지금 일단 본질은 검찰청법을 개정해가지고 검찰청이 이제 폐지됩니다, 내년에는. 공소청으로 바뀌고 수사기소 완전히 분리해서 그 후속과제를 논의하기로 했어요. 보안수사권 등을 포함해서. 이게 본질이잖아요.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지금 검찰 내부에서, 물론 저도 검찰 내부의 그런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건 저렇게 목소리를 내고, 과거에 지난 정부가 별의별 잡스러운 일을 다 해도 그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했던 거 비판받아야 되죠. 그런데 정치적 비판의 영역하고 징계 수사 처벌의 영역은 다른 거예요. 하나만 질문드리면 이런 동일한 행위를 다른 공무원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죠. 제가 지금 비근한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과장 세 사람이 실명으로 안창호 위원장 물러나라고 게시판에 글을 썼습니다. 이거 확산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집단행동이니까 처벌해야 됩니까? 안창호 물러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취지나 위상에 맞지 않는 언행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참다가 그 실무부서에 있는 과장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 사람들도 다 처벌해야 돼요. 그게 맞냐고요. 그럼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검사징계법 폐지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검사징계법의 입법 취지는 검사가 수사를 하고 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일반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는 신분 보장을 좀 높은 강도로 해주자. 그래서
판사에 준하는 정도의 예. 신분 보장을 해주자는 취지에서 그 법을 만든 거예요. 예. 그런데 내년 10월부터는 검찰청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검사의 역할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뀐단 예. 말이죠. 과거와는 내년 10월 이후부터는.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 판사에 준하는 정도의 신분 보장 필요 없어. 예. 라는 어떤 정책적 결단의 결과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하면 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근데 하필 지금 이걸 얘기를 하면 예. 감정의 문제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예. 왜 하필 이 시점에 검사징계법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 절차를 하겠다고 하는지 예. 저는 국민들의 눈을 좀 생각을 의식을 하면서 예. 정치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재용님, 예. 그 사법개혁과 예.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왔던 논리는 예.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상당수의 국민들은 과연 이 제도를 이렇게 폐지하는 게 맞나 예. 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감정적이라고 표현을 하시긴 했지만 예. 전 그걸 더 뛰어넘어서 사법 체계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예. 정치권이 예. 그런 모습이 자꾸 비춰지기 때문에 이건 국민 불안을 계속해서 뭐 가중시키는 예. 효과밖에 없고요. 예. 결국에는 이게 그러면은 어디로 가냐? 국민들이 법 체계도 솔직히 말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부분들도 저만 해도 그렇고 법조인 출신이 아니니까. 끝에 가서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진보 세력이 일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와 또 그것이 결국에는 사실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구심은 저희는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로 검찰들이 이번 예를 들어서 여당은 저항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어떤 이번 의사 표현을 통해서 검찰 그 표현한 검찰들이 만들고 싶은 여론이 바로 이재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론 같습니다. 보면 지금 그런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와 관련된 어떤 주장이나 표현은 나온 적이 없어요. 예. 어떤 아니 그러니까 예. 검사들이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거든요. 예. 이거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검찰 내부적인 문제제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비판을 한 것도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예. 문제제기가. 외압 그 높은 선에 그건 검찰이 한 얘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그 검찰총장을 넘어서서 그 위에 외압을 맨 처음에 비판하고 나선 게 그 본질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맨 처음 시점이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자기들 총장 왜 당신들이 이거를 한 거 안 해? 이렇게 했으면 덜 문제가 됐을 텐데 위의 압력을 얘기해서 최초의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명이라는 어떤 규정이 막 나왔고. 아니, 앞뒤 순서는. 근데 지금의 사태가 그런 의혹을 더 키우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아니 그러니까 그 어쨌든 18명 검사장을 포함해서 검찰 내부에서 나온 집단적인 목소리는 지휘부를 향해서 이 경위나 법리적 근거 이런 판단에 이르게 된 법리적 근거를 밝혀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납득을 못하겠으니 이겁니다. 근데 그걸 두고서 결국에는 법무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거냐, 법무부 장관 물러나라는 거냐, 기어오르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정치적 반응을 하면서 이게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일각에서는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거다. 근데 이 항소 포기권을 가지고 일부 검사장들과 검사들이 목소리를 낸다 한들 폐지된 검찰정보법안을 돌릴 수 있습니까? 못 돌립니다. 그리고 보안수사권 문제는 이거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저러면 오히려 저걸 가지고 비합리적으로 비이성적으로 검찰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보안수사권 문제는 오히려 더 멀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동기는 아니고 워낙에 이제 이런 항소 포기가 좀 이례적이고 국민 감정도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그리고 수사했던 수사팀이나 공판팀도 이건 항소해야 된다. 대법원 판례를 항소심에 가서 더 다퉈가지고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꾸든 뭐라든 일단 지금 뭐 대장동 일당들이 7,800억에 이르는 수익 전부가 범죄 수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수익을 누린 건 사실이고 심지어 지금 뭐 적반하장격으로
이 추진보정명령 해제해달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근데 국민들이 이게 무슨 다 보이스피싱 당한 기분이잖아요 지금 대장동 일당한테. 그런데 이거를 검찰 지휘부가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그것도 마감 직전에 항소 포기를 결정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라는 건데 노만석 대행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먹튀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사실은 일단락이 된 거라고 봐요. 아까 김영남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책임을 못 묻는 점도 있습니다. 어쩔 겁니까? 항소 포기했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 여권에서 잘 됐다. 이 여기다 대드는 문제 제기하는 검사들이 차제에 싹쓸이 해버리겠다. 싹쓸이를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징계나 처벌은커녕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이동 보직 변경 못하 이거 다 소송 걸릴 겁니다. 소송 걸리면 100% 패소할 겁니다. 인사이동이요? 그럼요. 부당 인사 명령이라고 다 소송 걸릴 거예요. 아 인사가요? 그건 과거에도 검사장 한 명을 평검사로 발령냈다 소송 걸렸는데 그때는 그 검사가 졌어요. 왜 졌냐? 비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게 과연 될까요? 근데 이건 법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냐면 인사이동이라고 단순히 주장하는 쪽이 있고 이것이 이건 단순 인사이동을 법적으로 예를 들어 징계를 한다면 그건 소송이 가능한데 사실상의 징계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설도 그건 굉장히 다수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상의 직급은 검찰총장 외의 검사는 다 그냥 검사예요. 법률상. 그래서 인사이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앞서 모 검사장이 그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죠. 이제 검사장 직책에 있다가 고검 검사로 발령 났을 때. 근데 그때 그 소송을 제기했던 검사장 출신이 패소한 건 확실한 너무너무 명확하고 중대한 징계 사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지금 법률상 직급은 없어졌지만 그 과거엔 또 있었어요. 과거에는 검찰총장, 지금은 없어진 거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누가 봐도 문책성, 좌천성 인사거든요. 그래서 이거 행정소송 제기하면 인사 재량권의 일탈이다 그래갖고 정부가 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걸 왜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다 꺼진 불을 왜 불어가지고 다시 살리고 있냐고요. 이 정부 여당의 우려 중에 하나는 뭐 다 들으셨겠지만 뭐가 있냐면요. 취재 기자들의 일부 취재 기자들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찰이 1년 동안 검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조국과 같은 사태를 반복시켜가지고 검찰의 어떤 권력을 다시 찾으려 한다. 이런 분석을 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가능성 제로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2019년도에 그 타겟은 김민석 총리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안 돼요. 2019년도에 이른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를 상대로 그런 인사가 가능했던 것은 당시 윤석열 총장이 전국의 특수부 라인을 사실은 마음대로 인사를 했어요. 그게 이제 매우 나이브했지. 당시 법무부나 그 집권 세력 쪽에서 매우 나이브했는데 원래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총장이 적어도 특수부 라인은 완전히 인사를 혼자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한 번에 전국적으로 압수수색을 나가도 쫙 이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서 내년 10월 전까지 모은 일을 그러니까 제가 그쪽에서 제시하는 어떤 그 뭐랄까 우려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일단의 특수부 검사들이 기획 수사를 한다. 누구 하나를. 그래서 여론을 지금 이런 어떤 국민적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안을 잡아서 뭐 그때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조국 같은 사안을. 그래서 끊임없이 수사를 툭툭 건드린다. 그래서 여론이 뒤집히면 그때 전면적 저항을 할 것이다. 이게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검사들을 전지전능하게 보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 다 탄핵시키면 되죠. 지금 의석이 탄핵이 힘들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는 뭐 아니 일단은 탄핵 소추를 통과시키면 다 손발 묶여요. 족족 다 탄핵시키면 돼요. 아니 지금 그 18명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내겠다는 정도의 각오라면 그거 왜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만약 검찰들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그렇게 여론을 바꾸고자 하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시도가 일어난다면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까지 검찰에 여러 무리한 행위가 있었다는 건 박 의원님도 아시죠? 뭐 여러 가지 사안에서. 그때 탄핵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네. 탄핵을 시킬 수 있는 의석 분포가 되지 않았거나 의석이 있을 아니면 때도 탄핵을 못했잖아요. 시도했는데 탄핵이 인용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는 게 그동안도 통제는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행위. 근데 명백한 탄핵 네. 사유가 있다면 네. 그리고 헌법 법률을 위반한 그런 사유가 있다면 탄핵이 인용되겠죠. 아니 그런데 그건 이제 당위의 부분이고 네. 검찰이 그동안 마음껏 활개칠 수 있었던 이유가 탄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아까 제어가 안 됐잖아요. 아까 예. 김영남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예. 윤석열 정부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정부 때는 정권이 덜 떨어졌었다. 예. 그 그러니까 얘기죠. 그런 정권이 덜 떨어지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사례 보면 정상적 제도를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 아니 원론을 그래서 이제 제도 개혁을 했잖아요. 예, 예. 검찰청은 간판 내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사 기소 완전히 분리해서 예. 또 공수처도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분리가 됐고 지금 남은 거는 그 이후에 수사 기소 분리 이후에 형사사법 체계의 정합성을 예.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후속 그렇습니다. 논의만 그게 굉장히 남아있어요. 중요한 부분이죠. 예. 검찰청법 다시 못 살려요. 끝난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을 저는 꿈꾸고 있다는 개혁의 사람들이 있어서 아니 그렇습니다. 개혁의 요 아니 우리 그 이 대한민국 공영방송 MBC에서 일부에서 나오는 음모론까지 아니죠. 우리가 음모론이 아니죠. 보도할 왜냐하면 이유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음모론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이 자초돼 왔다는 그 역사성 그때하고 때문에 다릅니다. 예, 예. 불가역적인- 그래서요. 그 다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아니 논의해보자는 불가역적인 것이지. 제도 예. 개혁이 이루어졌어요. 예.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검찰청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거를 국회 의석 구조가 바꾸지 않는 이상 뒤집을 방법은 없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에요. 남은 후속 과제에 있어서 뭐 검찰은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수사권을 남기려고 애를 쓰겠죠. 예. 그러나 어쨌든 여당은 양보할 뜻이 없고 거기서 어떤 절충이 만들어질 텐데 그래서 저는 제도 개혁에 집중하는 게 예. 개혁의 본질이라고 예를 봐요. 들면 이런 저는 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 뭐 이런 어떤 의견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뭐냐면 보안 수사권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도 역시 보안 수사권을 빌미로 모든 검찰 권력을 과거와 같이 휘두르겠다. 근데 이 보안 수사권을 가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저항을 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분명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예. 아니 근데 보안 수사권은 그걸 그렇게 정략적으로만 바라볼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수사 실무에 있어서는 그런 의견이 충분히 훨씬 있는데. 그게 효율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아니, 그리고 게 예. 너무 지금 보면 지나친 음모론에 정말 빠져 음모론이 있어요.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게 왜 음모론이 아니냐면 그동안 검찰 개혁이란 것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뭐가 이루어져 왔으면 이런 걱정들 하면 음모론이죠. 그러나 한 번도 제대로 검찰 개혁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저항할 것이다. 이게 차라리 상식적인 추론 아닌가요? 예. 자, 검사가 전국에 2,200~300명 되는데 러프하게 분류를 해보자면 예. 뭐 세 가지 그룹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한 가지 부류는 뭐 예를 들어서 자기는 평생 국힘을 찍는 사람들이 예, 있죠. 예.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3분의 1은 계속 민주당 찍는 사람이 또 3분의 1 있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아예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이 또 예. 3분의 1 정도 있어요. 검사가 무슨 뭐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유리된 특수 집단이라기보다는 그건 직업적인 특성은 있을지 모릅니다만 여기까지 하고 광고 구성은 듣고 오겠습니다. 똑같아요. 다른 광고 듣고 데나. 오겠습니다. 광고. 아무것도 안 자, 검찰 얘기 나오면 요새 이분이 또 이제 이번에 이재영 의원님이 좀 발언기를 많이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뭐 김용남 의원님하고 예. 박원석 의원님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하고 있으셔서 한동훈 제가 전 대표 도와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한동훈 전 대표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요새? 잘하고 있는 것 예. 같은데요. 오늘 아주 편안해 보이십니다. 맞아요. 오늘 편하네요. 나름. 예,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본인이 잘 아는 전문성 있는 네. 분야잖아요. 그리고 방금 앞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들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여당 뭐 관계자들한테 네. 계속해서 토론을 하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뭐 그 토론을 하자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뭐 평가를 뭐 네.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여당에 대해서도 이게 계속 지속되면은 네. 그냥 나와서 토론 한 번에 하고 네. 치우지 왜 안 하고 계속 피해 다니느냐 네. 이런 느낌도 줄 수 있고 이게 예. 지금 정무적 정치적 영역으로 들어가 버려서 그런 의미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의 행보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예. 호기를 만났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다른 분. 예.
약간 지금 아드레날린 과분비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 예. 싶은데요. 예. 140건을 SNS에 예. 한동훈 대표가 올렸다 예. 그러더라고요. 물론 본인이 굉장히 잘 아는 분야예요. 예. 이 분야를. 예. 그리고 과거에 본인도 유사한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정이입을 하는 것 예. 같아요. 그때 나는 뭐 위에서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예. 그냥 내 마음대로 했다. 예. 사표 들고서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 예. 아닙니까? 그래서 노만석도 정진호도 왜 다 바보같이 저런 행동해놓고 징징거리고 이러고 있냐.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된 거는 외압밖에 없다. 예. 본인이 이 자기 경험에 비추어보거든요. 예. 요거의 요체는. 예.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토론을 하자 그러는데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호재를 만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약간 사면초가 상태였어요. 네. 당내에서 고립되고 있었고 예. 그리고 이 이른바 이제 당 내부에 당원들의 여론이랄까 이런 데서 굉장히 멀어지고 있었어요. 네. 국민의힘 당원들 내에 한동훈 비토론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특히 핵심 지지층들 내에. 그래서 약간 출구를 못 찾고 있었는데 이게 출구가 네. 됐습니다. 출구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어쨌든 부적 존재감을 높였고 네. 이 국면을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주도하고 있다. 네. 오히려 장동혁 대표는 뭐 갑자기 난데없이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러면서 네. 그 약간 좀 헛발질을 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이나 보수 지지층의 눈길이 쏠리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이걸 딛고서 그러면 내년 재보궐선거에 네. 뭐 공천을 받거나 아니면 당의 전략적 뭐 선택 이런 게 이루어져 가지고 뭔가 한동훈 대표한테 진짜 출구가 생기거나 네. 그 여부는 미지수죠. 네.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쉽지는 않아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시적으로 뜨겁다가 가라앉는 열풍인지 혹은 정치적 어떤 부스터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빨리 가라앉아야 되는데 진작에 가라앉을 네. 이슈를 지금 계속 키우고 있는 네. 거죠. 근데 주어를 얘기해 주어 누가? 주어는 얘기 못 하겠어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다들 비슷한 말씀 해주셨는데 감사하죠. 네. 사실은 이제 점점 잊혀져 가고 존재감이 네. 약해지던 일종의 뭐 정치 지망생이었는데 네. 이거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끈을 봤으니까 예. 이 상황이 고맙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망까지 해주시면. 근데 이거는 대응 기조를 살짝만 바꾸면 예. 금방 꺼질 예. 거예요. 이게 예.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여기 키우지만 않으면 돼요. 예. 이거는 그냥 예. 사태를. 예. 누가 하여튼. 근데 저는 민주당이 예. 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예. 큰 상처를 입었다고 봐요. 예. 과거에도 보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해서 예를 들면은 여론이 이제 들끓었을 때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뭐 특사가 있었죠. 네. 8.15 특사. 그때도 굉장히 이제 여론이 나빠졌었고 그다음에 사실 요번 국감을 통해서도 보여줬던 모습 중에서 저게 과연 집권당이 맞나라는 우려를 좀 불러일으켰었고 그리고 지금 이 검사 란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왜 이거에 대해서 대장동 저 그 6,800억 7천억에 가까운 이 돈에 대해서는 만큼은 왜 민주당답지 않게 이렇게 관대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는 계속해서 깎아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뭐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게다가 민주당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지금 다른 이슈들이 많고 국민의힘이 지금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것에 대한 뭐 이익을 벗고 있는데 누가 봐도 뭐 정치 고관여진이 보았을 때는 그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이 갈등이 꽤 세 보여요. 근데 저는 아까도 이제 저녁 먹어서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 우리가 자만하면서 당시 박근혜 정부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충돌을 하면서 굉장히 저희가 망한 꼴이 됐고 그때부터 지금 저희가 몰락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걸 보면은 이번 사건이 뭐 이게 빨리 불을 끌 수 있다고 생각은 하시고 말이 그게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로 남을 거다라는 생각은 전 듭니다. 상황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지금 가장 큰 이슈는 계속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로 이어져야 돼요. 사실은 경주 에이펙의 성공적인 개최와 또 연이은 관세 협상의 결과물로 뭐 관세만 합의된 게 아니잖아요. 뭐 핵 추진 잠수함 문제도 있고 미국 군함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해서 뭐 납품하는 문제도 있고 이거와 관련한 세부적인 게 계속 큰 이슈로 작용하면서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으로 지금도 작용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예. 매번 호재가 있을 때마다 기가 막히게 예. 확 꺼버려요. 예. 매번 보면 예. 참 타이밍도 기가 막혀 보여 예. 매번. 그러면 그 당정 간의 갈등이 말입니다. 의도된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갈등이라고 얘기할 만한 수준은 아닌 그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정무적 판단이 예. 정밀하지 못해서 예.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예.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노이즈를 너무 많이 일으켰어요. 예. 지금 조용하잖아요. 예. 한번 이제 그 호되게 안팎에서 문제 제기를 받고 나서 에이펙 때 무정쟁 선언했고 예. 이번에도 키를 확 낮췄지 예. 않습니까? 스포트라이트가 거기에 가도록 임기 초에는 저거 당연한 거예요. 예. 근데 그분도 대표를 처음 해보다 보니까 네. 뭘 잘 모르고 네. 엄벙덤벙 하다가 이제 그런 논란이 빚어졌는데 임기 초의 당정 갈등이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여당 내부에 여권 내부의 힘의 관계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예. 그럴 얘기예요. 이유도 없고요. 불가능한 당대표 얘기고 입장에서는. 예. 서투름의 예. 저는 소산이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김용남 의원 말이 맞아요. 네. 대전략이 뭔지를 네. 민주당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지금 여기서 뭐 검찰 때려가지고 네. 뭐 인적 청산하겠다 이러고 이거 대전략 아닙니다. 예. 그거 다 사소한 일들이고 네. 짜잘한 일들이고요. 큰 틀에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경제 민생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구조개혁 예. 이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뭐 5대 구조개혁 얘기했잖아요. 규제, 금융, 연금, 노동 그 이거예요. 예. 이게 요체입니다. 이 본질에 집중해야지 자꾸 저렇게 정치적 이슈로 소모전을 피면 여론이 나중에 가서 뒷받침이 안 돼요. 진짜 예. 중요한 개혁을 할 때. 예.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예. 저는 좀 동의하기 예. 좀 반대 의견이 있는데 예. 아니 다른 의견이 있는데 그 대통령과 뭐 여당 대표 간의 이 뭐 정당 관계 갈등 이거는요 그냥 권력의 본질이라고 봐요 저는. 예. 아, 그래요? 예. 지금 근데 지금 그 갈등을 일으켜서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잘 관리하는 게 예. 정치적 정무적으로 굉장히 노련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예.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큰 거대 여당에 네. 정청래 대표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 간의 그 물밑에서 일어나는 지지자들 간에 네. 일어나고 있는 이 언쟁을 보면은 갈등이 있는 거는 분명해 보이고 예. 이것이 결국에는 현 정권과 그러니까 현 권력과 다음의 권력을 노리고 또 다음의 당 대표까지도 바라봐야 되는 사람과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이 방정식 예. 속에서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아도 이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부분을 막을 수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니 이제 체리따봉을 경험했던 정당이니까 예. 당연히 이제 저런 게 보이면 저거는 머지않아 이제 당정 간에 머리끄댕이 잡는다 예. 이렇게 보겠죠. 이제 국민의힘의 역사는 그랬어요. 늘. 예. 여기 이제 대통령 힘이 굉장히 예. 센 정당이고 대통령이 당을 찍어 누르는 정당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당정 간의 파열. 예. 옛날에 박근혜 김무성도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이 권력을 잡아도 좀 달라요. 예. 대통령이 당을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는 역사가 아니었어요. 예. 과거에도. 예. 때문에 그런 이제 당정 관계의 경험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도 곧 그렇게 가지 않겠나. 네. 아니, 근데 그건 아닌 것 그거는 같고. 사실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저 이명박 대통령 전을 보면은요. 그 당시에 진보 진영의 분열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열이 당정관이든 그 내부의 세력 간의 분열이든 저희가 지금 바라보는 제가- 거는 예. 하나는 대통령이고 한 명은 저기 근데 이제 맞는데- 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의 분열은 뚜렷하게 근데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제가 하나 거예요.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분열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세력이나. 그런데 그 분열이 있기 위해서는 그 분열을 통해서 얻는 게 있어야 돼요. 누군가 분열을 통해서 얻는 상황이 돼야지 분열이 가능한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당정이 분열해가지고 양측 모두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아니 이거는 예. 좀 자조적인 말씀이긴 예. 하지만 분열을 해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국민의힘이 뭐 못 받쳐주니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뭐 갑자기 왜 제 스스로 아니 그런데 사실 이게 예. 본질로 돌아가서 예. 그것이 핵심적인 얘기인 것 같기도 예. 하고 그보다 더 본질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이 상황에서 검찰을 이렇게 압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예. 두 분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폐지되는 검찰청에 대해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못 참고 지금 감정적으로 이렇게 날뛰는 것처럼 보이는 예. 제 설명으로는 예. 민주당의 이 행태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이거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예. 뭐 저는 뭐 어쨌든 그래서 네. 가닥을 잡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거 가지고 확전하면 안 되고 이제 제가 좀
비유해서 말하자면 쇼츠 나올 만큼 나왔어요. 예. 더 안 찍어도 되니까 적당히 하시라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야말로 진짜 구조개혁에 집중을 해야죠. 그게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게 훨씬 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고 내년으로 그걸 예고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내년에 지방선거 잘못되면 힘이 빠져요.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잘 치러야 돼요. 물론 민주당이 믿는 구석이 있어요. 장동혁을 믿죠. 네. 우리에겐 장동혁이 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는 하나 그래도 어쨌든 정부 여당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 큰 책임을 어떻게 보면 부과하고 있고 또 임기 중간에 열리는 선거는 늘 중간평가 성격이 일부 있어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내란 중간평가다 이거는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가져가겠죠. 그 사이에서 내년 지방선거 구도가 잡힐 텐데 저거 가지고 힘 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나오신 분들한테 하나 예를 들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정서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이게 있습니다. 뭐가 그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문통 때 엄청나게 시끄럽기만 하고 검찰개혁 한다 뭐 하는 막 시끄러운데 아무것도 된 게 없다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또 그렇게 당하는 거 아니야? 당한 게 아니고요. 아니 그 유권자들의 생각에 아니 저는 할 생각이 없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권자들 생각에는 윤통 때 굉장히 시끄럽고 그래놓고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조국 사태 이런 걸 보면서 검찰에 아니 그 제 생각이 아니고 그때 정서를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상당수 유권자가 생각하는 건 뭐가 있냐면요. 제가 여기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는 뭐냐면 그 유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시끄럽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싫어하는 건 아주 제일 싫어하는 시끄럽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그다음 싫어하는 게 시끄러울까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다음 싫어해요. 시끄러울까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다음 싫어하는 건 그래 시끄러워도 할 일은 해라. 이게 그 차선이에요. 이들이 보기에 조용하게 일이 굴러가게 하면 최선이죠. 근데 유권자의 그 선호도는 제가 분명하다고 봐요 저는. 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질에 집중해라. 감정적 분노를 표출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그 유권자들이 보기에 그 본질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유권자들한테는 검찰개혁도 하나의 축의 굉장한 본질이고 그러니까. 그 검찰개혁은 그런데 검찰개혁의 본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춤주춤 물러나가지고 그 검찰개혁의 본질 제도적인 게 꺾인다는 그 트라우마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뭐 그때도 탄핵 이후에 이제 사실상 대통령 보궐선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만 임기 시작하자마자 뭐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적폐청산이요. 적폐청산하면서 그때 그래서요. 검찰청의 특수부가 2배, 3배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힘을 잔뜩 키워준 다음에 뭘 그렇습니다. 하려고 하니까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사도 상당히 너무 나이브하게 해갖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한테 역습당한 건데 지금 상황은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뭐 검찰청에 심의 실리기를 했어요. 아니면 누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검찰총장이 있기래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그 말씀드린 그 유권자들의 트라우마가 뭔지에 대한 어떤 왜냐하면 각자 보는 방에서 보고 싶은 데서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 유권자의 트라우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유권자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제가 보면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걸요. 상당수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잘못된 이런 모습에 대해서 동의를 할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뭐 선거판을 오랫동안 봐왔는데 저희가 늘 선거 때만 되면 그 중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고 윤석열 때문에 더 지지한 사람이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해라라고 생각한다고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아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예를 든다 반박을 하자면은 늘 우리한테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왜 자꾸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냐 당이 그런 얘기를 계속 저희가 비판을 받아오고 저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그런 식으로도 저는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건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아니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명분을 쌓아서 지금 왔고 내년이면 폐지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대장동 사건, 특히 이 수천억 원이나 되는 돈에 대해서 회수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거를 항소를 왜 했냐라는 그 아까 절차적인 말씀에 대해서 쭉 하신 것에 대해서 끝에 가서는 이거를 감정적으로 민주당이 검찰이 이렇게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된다니까요. 예. 또 여러분 지금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 3월 8일 날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한 그 포기에 대해서 이런 반발이 나왔어야 돼요. 예, 검찰 내부적으로. 맞지? 그때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 하고 이번만 하는 거는 선택적으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비판받아 마땅하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세 분, 김용남, 이재영, 박원석 세 분 모셨습니다. 이재명.